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입니다. 경매에 대한 이론과 실전 모두 탈탈탈 털어드리는 유튜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재테크가 있습니다만 제가 저희 지인들 또 수강생분들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잘하면 좋겠다. 가령 뭐 경매, 온비드 공매, 또 세관 공매, 더불어서 부실채권 또는 뭐 주식, 코인 모든 것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본인이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재테크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땡큐베리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우리 1년 투자클럽반 수강생분들하고 얼마 전 노원구 임장을 했었고 또 지난번 마포구 임장 특강을 했는데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는 분들 임장을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은 한데 그래서 오늘은 노원구에 임장을 갔던 그런 내용들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고요. 더불어서 한번 유찰된 노원구의 괜찮은 아파트 두 건도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보고자 합니다. 모든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판단, 자생력입니다. 누군가가 좋다라고 해서 산다.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좋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생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오늘 노원구, 아파트 임장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노원구 아파트 임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임장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현장에 가다.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 또는 현장 답사, 현장 분석과 동의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장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하나씩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리스트를 가급적이면 꼭 가지고 가자. 부동산별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임장은 어떤 스타일대로 할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한번 유찰된 아파트 두 건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의 대장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 네, 기본적으로 역세권이어야 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는 누가 뭐래도 5분 이내 또는 10분 이내의 역세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신축이어야 됩니다. 5년 이내, 10년 이내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최소한 1000세대, 뭐 크면 10,000세대 되면 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1군 브랜드라면 더더욱 좋겠다. 이것이 이제 엔드로 엮여야만 한다라고 하는 점. 그러한 가운데 RR, 로얄동의 로얄 호수라면 가장 나이스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노원구는 직접 가보시면 사실 새 아파트가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임장 갔던 아파트 중에 그나마 과거 8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 정도가 있었고요. 사실 노원구는 대부분 거의 뭐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다. 그래서 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서서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원구 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다만 분담금을 내고도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참고하길 기대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노원구 임장을 하는데 3번 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래서 노원역에서 만나서 한 30분에서 40분 동안 이제 브리핑을 한번 하죠. 노원구에 대한 어떤 커멘트, 또 각 물건별 커멘트. 그래서 처음에 이제 2단지, 2단지가 단지도 크고 노원역 또는 뭐 좀 멀지만 중계역.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다. 특히 초등학교하고 뭐 중학교를 품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강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노원역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2단지잖아요. 그래서 2단지보다는 직관적으로 3단지가 훨씬 더 좋아 보이죠. 이쪽으로는 6단지하고 5단지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런 느낌. 더불어서 위쪽으로는 7호선하고 4호선 더블 7단지 상당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단지의 크기, 그다음에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 현재의 층,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건데, 사실 상계 주공 아파트들은 대부분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 15층. 어떤 동은 8개의 호수가 있고 1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아침에 특히 출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중계역 근처에 이제 갔다가 중계역 근처 분위기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계 8단지를 간 거죠. 중계 8단지는 지하철역이 없어서 약간 애매합니다만, 여기 이제 뭐가 좋냐면, 여기 여러분 중계동 학원가예요. 옛날에는 은행 사거리, 중계동 학원가. 그래서 사거리에 옛날에는 은행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은행 사거리라고 했던 곳이기도 하고, 이 은행 사거리를 중심으로 근처가 양질의 학원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조금 좋더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중계주공 8단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난이 또 상당히 심각하더라. 과거에는 아마 한 대 빼고 두 대를 대려면 3만 원이었는데 6만 원, 뭐 세 대를 대려면 지금은 뭐 12만 원 뭐 이렇게 될 때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있어서 또 주변에 편의시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 다만 현재 중계동 학원가 은행 사거리가 지금은 좀 역세권이 아니어서 좀 불편하죠, 여러분. 그러나 앞으로 밑에 하계역에서 치고 올라오고 여기 중계동 학원가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상계역까지 가는 동북선이 개통이 된다라고 하는 점은 차후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천이 있어서 천 주변에 아파트들도 상당히 좀 깔끔하더라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근린주택, 다만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과연 미래가치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 여기 이제 오성 빌라가 원래는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신동아 건설이 이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약간 좀 주춤해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포레나 노원, 새 아파트인데 아쉬운 것은 이제 선순위 임차인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또 깔끔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계 주공의 면적은 아주 크죠. 대단지. 상당히 좋다. 특히 마들역에서 딱 초역세권이라 미래 가치는 상당히 좋은데 대지권, 용적률 이런 것들이 어떨까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여기 이제 옆에 15단지 지나서 이제 16단지가 또 이제 경매에 나온 부분이 있었고 15단지는 이제 임대 아파트여서 매물은 없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입지는 누가 뭐래도 노원역 근처가 제일 좋죠. 왜냐하면 7호선과 4호선 더블 역세권에 롯데백화점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학원가, 중계동 학원가 지하철역도 생기니까 또 요 라인도 앞으로도 상당히 미래 가치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상계 주공 아파트에서 핵심은 아까 4호선, 7호선 더블인 노원역 근처에 3단지하고 6단지, 5단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7단지도 좋다. 그럼 뭐 2단지나 4단지, 1단지도 뭐 나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마들역은 노원역보다는 볼륨이 좀 작죠. 아무래도 더블 역세권인 거니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그보다는 좀 못하지만 마들역 끼고 있는 12단지와 11단지도 또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단지가 이제 포레나 노원으로 재건축이 이제 완성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구축의 아파트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보니까 1단지부터 만약에 9단지를 놓고 본다면 이미 이제 8단지는 끝났기 때문에 8단지는 없고요. 지금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156, 164. 그래서 용적률만 놓고 본다면 1단지하고 2단지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이게 아마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쪽이 그나마 상당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의외로 용적률만 놓고 본다면 9단지하고 4단지가 조금은 좋지 않죠. 그죠? 이를테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만약에 용적률이 뭐 300%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앤드 서울시 조례에서 이제 정리가 될 텐데요. 만약에 164, 156에서 300%로 올라간다면 굉장히 매력적. 다만 이거보다는 200에서 205에서 올라간다면 그거보다는 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히려 사업성은 1단지하고 2단지가 4단지하고 9단지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생각할 수 있죠. 다만 입지가 또 어떠냐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가서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한번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현재의 용적률은 안 좋지만 미래 용적률. 그러나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대장은 6단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가장 나이스한 곳이 6단지 또는 5단지 또는 3단지 요 세 개가 거의 뭐 대장의 입지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고요. 더불어서 이제 경전철 동북선이 2027년 한 11월 정도에
개통이 된다. 아마 이게 2026년도에 한 5, 6월 달에 개통이 되려고 했는데 상당히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 신안산선 그거보다 좀 덜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연기가 되고 있다. 이게 만약에 2027년도 11월에 개통이 된다고 한다면 이 은행 사거리 여기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의 아파트들이 또 상당히 호재가 될 것 같다. 물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지하철역이 없던 곳이니까 하계역은 또 W 역세권이 되는 곳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를 임장한다. 그러면 사전에 아파트 체크리스트를 조금 짜깁기를 해서 가지고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에 네이버 부동산 또는 뭐 호갱노노, 감정평가서 등등을 통해서 건축 연도, 브랜드, 총세대, 공급 면적, 전용 면적, 총 몇 층 중에 몇 층, 그 다음에 관리비는 현장 가서 체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단식이냐, 복도식이냐, 물론 현장 가서도, 엘리베이터 대수도 현장 가서,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 가서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 관리사무소, 채광이나 주차장, 동간거리, 조망권과 보안 시스템, 1층의 출입문, 단지 관리 상태, 그 다음에 난방 방식, 커뮤니티, 그 다음에 내부 수리 여부, 내부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예, 외부 청결도 이런 것들. 다만 입지도 현장 가기 전에 지도를 확대해서, 그래 아까 뭐 우리가 2단지를 간다 그러면 지하철 4호선, 7호선 노원역에서 도보로 한 6분에서 8분 거리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 멀지 않은 곳에 롯데백화점,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백병원 등등 이런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학교 학원가 어느 초, 어느 중, 이런 걸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재, 나중에. 원래 이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다가, 최근에 재건축에 대한 비용, 공사비,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전에 체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간단한 강의 광고 하나. 저희 이제 1년 투자 클럽반하고 반년 투자 클럽반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5월 14일 수요일 또는 5월 28일 수요일 한 달에 두 번 우리 1년 투자 클럽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용산 학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이 또 너무 길다라고 하면 이제 6개월 투자 클럽반 요것도 한번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부동산 또는 경매 또는 부실채권 또는 뭐 주식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 강의 공지란 등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원구에 한번 유찰된 아파트 경매 두 건 지금 갑니다. 자, 여러분 노원구의 아파트 경매 두 건 어떤 게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상계주공 2단지 아파트입니다. 뭐 입지 좋고 단지 크기 좋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좋다. 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주공 222동 2단지죠? 4층. 여기는 복도식 아파트라 만약에 15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4, 5층이 선호도가 상당히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베이터 이용이 어려워서 여차하면 그냥 걸어가고 여차하면 또 내려오고 등등등. 노원구는 관할법원이 서울 북부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3 타경 5175 물건 번호 1번 공급면적 23평형, 전용 면적 17.97, 대지권이 12.58이면 대지권이 좀 많은 편이다. 감정가 5억 9천만 원, 한번 유찰된 4억 7,200만 원 어떨까? 이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확인하고 현장 가서 중개사무소 세 군데 들러서 확인해보자. 등기부의 빚이 13억 원이에요. 그래서 경매가 쉽게 취하 내지는 취소되기는 어렵겠다. 관심 있다면 5월 20일 날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 자, 이 아파트는 1987년산. 이제 뭐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겠죠, 여러분. 15의 4층은 나쁘지 않다. 전용 대지권. 단지가 아주 대단지라 좋아 보입니다.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죠? 특별히 떠안은 임차인 없고, 체납관리비 중에 3년치 공용 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자, 위치는 여기죠, 여러분. 대단지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 또 이를테면 중랑천도 근처에 있어서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멀지 않은 곳에 노원역, 롯데백화점 등등 상당히 좋아 보이고 또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롯데마트 아니고 이쪽에 중계동 학원가가 있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 분석은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6년 5월 17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 없고 특별히 커멘트가 없어서 권리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아파트는 상계주공 9단지 아파트입니다. 9단지도 여러분 상당히 넓더라고요. 상계동
상계주공 9단지 2층. 재건축을 한다면 뭐 2층 정도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1대1 재건축을 한다면 1층, 2층이 약간 애매하죠. 네, 그런데 1대1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현재 아파트가 1000세대가 있는데 2000세대로 늘린다라고 한다면 1층, 2층은 크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19평형 전용 13.88, 대지권 8.63. 아까보다는 좀 대지권이 확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래서 감정평가액도 4억 6백. 한번 유찰된 3억 2,480만 원 어떨까? 관심 있다면 5월 27일 날 현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생긴 아파트. 일단 상계주공 아파트들은 대부분 여러분 주차난이 조금 심각한 편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자, 이거는 88년산 15층에 2층. 또 대단지 아파트여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모두 소멸하고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특별히 떠안을 임차인은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아파트는 7호선 마들역에서 그냥 초역세권의 아파트죠. 완전 대단지 아파트 2,830.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 된다면 한 700에서 1000세대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근처 이제 중개사무소 등을 체크해보면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새 아파트가 여기 포레나 노원 1단지 아파트가 있고요. 바로 옆에 또 2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구나. 권리 분석은 매각물과 명세서로 정리하는 거죠.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 2017년 9월 15일자 근저당권. 자, 특별히 커멘트가 없다는 것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여러분, 오늘은 상계주공 아파트 두 건을 알아봤고요. 우리 이제 임장할 때 사전에 체크리스트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체크리스트에 맞게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항상 중개사무소 등을 들러서 그 지역의 호재나 악재를 물어보는 습관, 그 다음에 매물이 증가하는지 또 감소하는지 또 시세가 또는 전세가가 상승하는지 하락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임장은 자주 많이 가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해 경매를 통해서 최소한 한 건 이상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재테크를 잘하는 우리 유튜브 경매 탈탈탈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유튜브는 경매 탈탈탈